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오늘 라이프 연예의 강의 시간에는요, 저희에게 보험을 소개해 주시는 전문가분들도 너무나 원하는 보장이라고 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제는요, 무한반복 멀티보장,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보장을 무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에는 최근에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너무나 고민 많으신 실손보험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실손보험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다, 궁금증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 통해서도 함께해 보시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요. 전문가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 한마디로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어떻게 좋은 보장인지 현정훈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놓치면 안 되는 멀티 보장. 놓치고 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는 보험. 그래서 전문가도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방송드렸더니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놓치신 분들을 위한 부분, 그리고 건강체 부분들을 지난주에 좀 빠뜨렸었는데요. 건강체로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료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를 말씀드리는데 멀티보장이라고 했습니다. 왜 멀티보장이냐? 대부분 암보험 그러면 암만 보장이 되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러면 뇌혈관만 되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 그러면 심혈관만 되잖아요. 근데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는 신체 전반부에 대해서 다 계속해서 무한반복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을 하면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는 암 치료 이후의 암 후속보험입니다. 두 번째로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는요.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가 단계별로 심해지는데 이러한 디스크 후속보험입니다. 세 번째는 당뇨 진단 이후에 합병증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한 당뇨 합병증 후유장애 보험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는요. 뇌질환으로 인한 후속 후유장애 보험입니다. 또 심질환으로 인한 후유장애 부분에 대한 후유장애 후속 보험입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의 대표적인 보장 중에 하나인 치매보험 역할도 합니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 그리고 말기 치매로 인한 후유장애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여기에 치매뿐만 아니라 요양 등급을 받아서 일상생활 혼자 거동하거나 먹거나 옷을 입는 부분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요양보험도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는요. 제2의 노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도 이런 질병 후유장애를 먼저 찾아서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그러면 몇 가지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첫 번째가 유병자는 3에서 79%, 3에서 100%는 좀 가입이 안 되지 않나요? 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질병 후유장애는 유병자분들은 3에서 100% 가입한다는 걸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3에서 100% 추천 플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후유장애 그러면 그거는 선천적이거나 사고로 인한 경우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요거 한번 좀 먼저 보실까요? 질병 후유장애, 후유장애 그러면 대부분 선천적이거나 사고로 인한 거 생각하시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선천적인 이유는 약 5%, 선천 기질에 대한 게 약 한 5%. 그래서 선천적인 부분과 관련된 건 10% 남짓이고요. 나머지 90%는 대부분이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게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특히나 이 90% 중에서도 사고로 인한 건 34.4%, 질병으로 인한 게 무려 55.6%를 차지해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를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질병 후유장애 중요하네. 근데 나한테는 없을 일일 것 같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부분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후유장애를 등록한 인원수를 보면 2017년도가 약 258만 명이고요. 2020년도에는 이미 26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인구가 5,100만 명이라고 보면 비율을 보면 20명당 1명꼴로 지금 후유장애를 등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결코 나하고 무관한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후유장애는 고연령에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30대예요. 40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통계를 보면은요. 자, 여기 표 보시면 물론 후유장애, 질병으로 인한 건 65세 이후가 49.9%를 차지하는데요. 30세에서 64세가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에요. 40%에 육박하는 비율이 30에서 40, 50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40에서 64세가 무려 38.2%고요. 이 중에 50% 이상이 가정을 갖고 있는 기혼자입니다. 따라서 가장의 주축인 기혼자, 가장이라면 더더욱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질병 후유장애 그러면 다 좋은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요. 비싼 거 아니에요? 예전에 보니까 되게 비싸던데. 네,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가입하기 어렵죠. 근데 오늘 추천드릴 것은 20년 갱신형입니다. 짧지 않죠? 그러면서도 보험료는 되게 저렴합니다. 유병자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요. 또 오늘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건강체도 당연히 이건 가입할 수 있는데 건강체인 분들은 비갱신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추천 플랜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질병 후유장애는 도대체 어디에 나타날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후유장애는 뭘까라는 부분, 또 모르고 있는 건 뭘까라는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는요, 대표적인 게 암으로 치료를 받거나 성인병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질병 후유장애예요. 근데 이게 신체 19개 신체 부위, 21개 장기, 신체 전반적인 거겠죠. 그래서 신경계, 귀, 눈, 코, 입, 외모, 그다음에 몸 내부 내장, 흉, 복부, 장기, 팔, 척추, 다리까지 신체 전반에 대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후유장애가 인공관절이고요. 한쪽당 하게 되면 30% 후유장애가 생기고요.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 말기 치매 시에 후유장애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유장애예요. 또 디스크, 단계별로 약한 거, 심한 거, 아주 심한 거 그래서 10에서 20%의 장애율이 생기고요. 암 등으로 인해서 장기를 위나 대장이나 난소를 절제했을 때 후유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질병 후유장애는요, 치아 결손입니다. 고연령일 경우에 5개 이상 결손됐을 때 후유장애 판정을 받고요. 청력장애, 루마티스, 그리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 대표적인 게 신장 혈액 투석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 판정을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그 후유장애를 보면은요, 암 수술했을 때예요. 그래서
암수를 했을 때 위암 절제를 하게 되면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전 절제술이 아닌 50% 이상 절제만 하더라도 3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 외에 대장암, 간암, 췌장암일 때 보편적으로 50% 장애율이 나오고요. 난소암이나 고해감으로 양쪽을 절제 시에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로 인한 암으로 인한 후속봄이라는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성인병으로 인한 부분은 한쪽 눈 실명했을 때 50%, 양쪽 눈의 경우에는 10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뇨로 인한 족부 절단 시에 50%, 첫째 발가락 절단 시에 10%, 그리고 심장 장기 이식하게 되면 100% 후유 장애율, 폐나 콩팥, 간 장기 이식 시에는 75% 장애율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치매 관련돼서 보면 치매보험 역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CDR 척도 2점, 중등도 치매 있을 때는 40%, 중증 치매 60%, 말기 치매일 때는 무려 100% 장애율이 나와서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율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뇌졸중으로 인한 풍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혼자서 목욕할 수 없을 때 10% 장애율, 또 혼자서는 계단이나 이런 데를 움직일 수 없을 때 50% 장애율,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 동작 장애율, 요양 등급 받으면 나오는 것도 3에서 10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퇴행성으로 보면 한쪽 무릎을 인공관절했다. 그럼 30% 장애율이 나오고요. 양쪽인 경우는 60% 장애율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퇴행성으로 디스크 10에서 20%까지 나옵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디스크가 나올 때도 후유장애가 나오기 때문에 디스크 보험이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치아가 5개 이상 결손이 됐을 때는 5%, 7개 이상일 경우는 10% 장애율이 나오고요. 또 고연령으로 인해서 한쪽 눈 시력이 0.2 이하일 때는 5%, 0.1 이하일 때는 15% 장애율이 나옵니다. 자, 이런 질병 후유 장애는 앞서서도 무한 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암 진단으로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되면 암 전 절제 시에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50%에서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난소암으로 내가 양쪽 난소를 제거했다. 그러면 50% 역시 장애율로 1,500만 원을 받습니다. 진단 후에 대부분 암과 같은 경우는 바로 후유장애를 판정을 받겠죠. 그다음 반복해서 준다라고 무한반복이라고 그랬는데요. 서로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2번 이상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 때마다 지급이 되는데요. 먼저 위암으로 장기 절제를 했어요. 그러면 전 절제술로 50% 장애율이 나와서 1,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중증 치매로 CDR 척도 3점 뚜렷한 치매가 되면 6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50% 받다고 끝나는 게 차감되는 게 아니고요. 3천만 원 곱하기 60%에서 1,800만 원 또 받습니다. 1번과 2번이 합산해서 받게 돼서 토탈 3,300만 원을 받습니다. 3천만 원 가입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번은 뭐냐면요. 질병 후유 장애는 합산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같은 질병으로 2가지 이상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되면 각각 지급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으로 후유 장애가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먼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3천만 원짜리 가입했다면 50%니까 1,5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당뇨로 족부 괴사가 와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러면 60% 장애율이 또 나와요. 그러면 3천만 원에 60%엔 1,80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또 당뇨 합병증이 만성 신부전증입니다. 그래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75% 장애율이 나와서 3천만 원에 75%인 2,25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550만 원을 받습니다. 가입은 3천만 원짜리를 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무려 5,55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치매인데요. 먼저 약간의 치매로 중등도 치매로 CDR 척도 2점이면 4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40%인 1,200만 원을 받고요. 이게 치매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중증 치매가 돼서 CDR 척도 3점이면 추가되는 게 20%가 추가돼서 60%가 나오니까 추가된 20%에 대한 3천만 원에는 20%는 6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1,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의 예를 보면은 60세이신 분이 가입하고 2천만 원짜리를 가입했는데 가입하고 60세의 디스크, 65세의 난소암, 72세 때 뇌경색 후유증으로 풍이 왔다 치고요. 그 이후에 치매로 CDR 척도 2점, 중등도 치매가 오고 인관관절 수술하고 혈액 투석을 했다. 이 중에 전체가 다 올 수도 있고 한 두세 가지가 올 수도 있는데 이걸 무한 반복해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질병 후유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병 후유 장애 얼마만큼 보험료 보장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많이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유병자 같은 경우는 유병자분들은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좀 제약이 있습니다. 50세까지는 3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51세부터 60세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61세부터 무려 70세까지는 1,00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년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자동 갱신이 되는데요. 자, 보험료 궁금하시죠? 자, 보험료가 엄청 저렴해요. 50세가 남자가 11,700원, 여성분이 15,600원이면 되고요. 60세도 16,000원, 24,4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70세도 47,800원, 34,400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게 최저보험료가 3만 원이었어요. 근데 6월 달에 한해서는 2만 원으로도 최저보험료 가입이 되고요. 이게 7월 1일부터는 다시 3만 원 최저보험료가 되니까 이달까지 결정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건강체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건강체는요, 당연히 가입할 수 있죠. 근데 건강체는 비갱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장이 가능한데요. 40세까지는 3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41세에서 60세까지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60일에서 65세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플랜은 다른 손보사보다 훨씬 동일한 보장일 때 보험료가 저렴한데요. 자,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면 20년 비갱신으로 20년만 납입하면 100세까지 보장받는 거거든요. 45세가 32,000원, 31,000원이면 되고요. 50세가 37,000원, 35,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60세가 45,000원 정도고 65세가 이제 60세보다 65세가 싼 이유는 보장 금액이 이제 1,000으로 줄어들어서 그런데 31,000원, 27,000원이면 무한 반복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보험료 대비 가성비를 한번 좀 제가 살펴봤어요. 자, 여성 60세 분인데 2천만 원짜리 3에서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를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요. 보험료가 이게 유병자 기준이에요. 유병자 분이 가입을 한다. 월 보험료 24,400원입니다. 20년 갱신이라서 20년 동안 총 내는 보험료가 4,896,000원이에요. 그런데 앞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관의 디스크부터 난소암, 인공관절, 신장 투석을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약 4,600만 원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다 냈다고 쳐도 489만 원인데 내가 이걸 다 보장받는다 그러면 4,600만 원, 무려 10배 가까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가성비가 높죠. 더군다나 유병자인데도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질병 후유장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멀티보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는요. 암 수술 이후에 암 후유장애에 대한 후속보험입니다. 두 번째, 디스크 질병으로 인한 단계별 디스크도 보장해주는 후유장애 보험이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반복해서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치매보험 역할도 한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 말기 치매까지 단계별로 추가되는 것까지도 보장받을 수가 있다. 그다음 치매뿐만 아니라 요양 등급을 받아서 일상생활 혼자 생활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의 동작에 있어서 장애가 있을 때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뇌와 심장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이다. 신체 19개 부위, 21개 장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장이 가능한 제2의 노후실손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드리면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는요. 그동안 성인에게는 참 가입하기 어려운 부분, 특히 유병자분들은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유병자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건강체도 사실은 80세까지는 많이 가입했는데 정말 필요한 건 81세에서 100세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을 못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을 말씀드렸고요. 월 2만 원이면 3천만 원까지 3에서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앤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보장받을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자, 보험 하나 잘 가입해서 보험 전문가 못지않게 정말 보장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유명한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로요, 아팠던, 즉 유병자분들이나 약을 드시는 분들께도 드디어 이 가입이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가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열렸다고 하고요. 아직은 나는 건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있는 보험들 가운데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5, 60대 기준으로 만 원대, 2만 원대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2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문의가 지난주에 이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 문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정훈 전문가님, 이분이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 대기 기간이 따로 없느냐 이런 문자를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보장을 가입하고 나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하나라는 궁금증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흔히 암보험, 심장과 관련된 부분은 면책 기간이 있거나 감액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는 감액 기간,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후유장애 자체가 질병 특히 후유장애는 치료를 받고 180일 동안 치료하는 가운데 더 이상의 치료 효과가 없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전문의가 장애 등급 몇 프로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라서요. 면책 기간, 감액 기간 없이 가입하시고 혜택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격 급하신 분들 서둘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기다리실 거 없이 가입하고 바로 해당만 되면 보장된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3331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소개해 주신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는 한 번의 질환이 100% 보장됐을 때 보상을 받고 소멸되고 종료가 되느냐고 이런 질문 주셨는데 아까 무한이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 예시를 들은 게 60% 또 80%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계속 보장된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건데 한 번에 예를 들면 양쪽 눈 실명이 되면 100% 나오거든요. 100% 나왔으면 그걸로 끝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눈은 끝나지만 눈 외의 신체 부위가 또 후유장애가 발생된다면 역시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장되는 게 이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로 무한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 100% 보장을 받아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프앤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조금만 아파서 장애가 생겨도 보장받고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장받고 치매에 대해서도 보장받고 이렇게 열거하면은 끝이 없이 받을 수 있는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었습니다. 특히 유병자분들은 이번 달까지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 기억해 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 자, 오늘의 사연 어떤 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충북 청주에 사는 50대 주부분의 사연 보겠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보험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손보험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주변의 소개를 통해서 7, 8년 전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실손보험은 갱신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2번 갱신됐는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걸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다고 하시는데요. 게다가 그 시기가 올해 말이라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기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딱 하나 있는 실손보험을 해지하자니 그것도 걱정이시라고 하는데요. 자, 얼마 전부터 보험 플랜 119를 자주 시청하게 되셨는데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이신 분들께 수술비 보험이나 착한 실손을 권유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라고 자세하게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실비에 대한 고민이 남의 얘기가 아니어서요. 오늘 민지용 전문가님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거 참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실비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 또 기본이니까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고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 실손보험을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이 좀 짚어야 할 포인트가 좀 몇 가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이 처음 가입할 때보다 지금은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실손보험이 오른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이분의 이제 보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에 실손보험이 포함된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거예요. 과거에 보험을 2017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실손이 포함돼 있고 대부분 지인분들에게 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손보험 좀 가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또 그 지인 설계사분이 보험을 가지고 와서 이게 실손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 이거 전체가 다 실손보험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실손보험이 2만 원, 3만 원이고 어떤 분은 실손보험인데 15만 원, 2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거 실비는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그렇죠. 더 좋은 실비가 아니라 다른 보장이 껴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손보험만 하면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고 예. 또 하나는 이분이 가진 보험을 좀 살펴보면은 실손보험 외에 다른 특약들도 전부 다 갱신형을 가지고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실손보험만 오른 게 아니라 암 진단비도 올랐고 암 수술비도 올랐고 뇌나 심장 쪽에 다른 여러 가지 수술비 진단비들이 다 같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분이 가진 실비는 100%짜리 실비.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면은 쓰는 돈이 거의 없어요. 이 보험을 가지고 치료를 받았을 그 경우에는요. 부분은 좋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실비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실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금 이제 또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하시는 것 중에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많이 타먹으면 내 실비가 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데요. 실손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내가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라고 해서 오르는 보험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 동갑인 분들 그리고 나와 직업군이 같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얼마만큼 청구했냐를 통계로 내서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손보험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실손보험이 오를 수도 있고 나는 많이 청구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단 덜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손보험이 100%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는데 내가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으니까 예. 병원을 자주 갈 수도 있고 또는 보험금을 자주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부담금을 가지고 있는 실비, 그러니까 최근에 가입한 실비들은 아무래도 내가 병원을 자주 가면 자주 갈수록 실비 혜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 돈도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보험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치료만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짜리 실비를 가지신 분들은 병원 가는 거에 전혀 부담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들보다 자주 갈 수도 있고 많이 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실비도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참 솔루션이 달라지겠다 싶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게 아무리 병원 가서 100%다 받는다고 해도 보험료가 2배 오르면 저는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7월에 뭐 새로 나온다고 하던데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실비가 네. 7월에 변경된다라는 건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실비를 전환하던데 실손보험을 전환하던데 나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남들이 다 전환하니까 꼭 전환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좀 전환을 하던 하지 않던 어떤 결정을 내시던 간에 이 실손보험이 7월부터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좀 알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화면과 함께 같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손보험은 거의 한 3년 주기 정도로 계속해서 약관의 변화라든지 어떤 보장 내용의 변화 그리고 형태가 조금씩 변화해 왔어요. 보시면 200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의 실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짜리 실비다 보니까 가장 비쌀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다음에 2009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90%예요. 그래도 이분들까지도 사실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 이후에 가입했더라도 2017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이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에 있는 보험을 3세대 실손보험 혹은 뭐 착한 실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이제 당장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열흘이 지나면 4세대 실손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4세대로 갈수록 실손보험의 가격은 훨씬 더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가입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거의 뭐 90%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실손보험이 오르는 것도 훨씬 덜하고 가격도 훨씬 싸진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100% 실비, 90% 실비, 그리고 지금 있는 의료보험이 되는 건 90%,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건 80%짜리 실비에서 이제 7월부터는 의료보험이 되면 80%, 의료보험이 안 되면 70%.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그만큼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분들한테는 지금 보험, 그러니까 7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나는 병원에 가지 않는 대신에 어떤 혜택이 줄어드는 대신에 네. 나는 보험료가 싸지니까요. 그런데 또 병원을 자주 찾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병원을 자주 찾을지도 모른다는 분들은 7월 전에 실손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변화된 부분을 보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실손은 내가 병원을 많이 가던 많이 가지 않던 보험료의 차이가 크게 없었어요. 그냥 나와 함께 가입한 사람들이 병원을 얼마나 가느냐의 차이가 있었다면 일부 특약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병원을 많이 갔고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싸질 수도 있고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처럼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 다 묶이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맞춰가지고 보험료가 바뀌겠네요. 그렇죠. 도수 치료를 많이 받았다. 네. 그런 사람들은 도수 치료 특약에 대한 실손 보험료가 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나는 그동안 치료도 안 받았는데 보험료만 자꾸 올라가라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할인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 할증을 붙이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차액을 치료 안 받는 분들의 할인 부분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7월 이후에 바뀌는 4세대 실손을 가입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때 전환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중증 질환자라든지 고령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되는 건 지금까지 실비, 예를 들어 17년도부터 이번 달까지 전환하시는 분들은 이 변경되는 주기가 15년이었어요. 네.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재가입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난 15년 있다가 내가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실비 가입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15년마다 재가입을 한다는 거지 그분들을 가입 안 시켜주겠다는 건 아니니까 5년 주기든 15년 주기든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만 동의하면 기존과 같은 보장으로 가입은 할 수 있으니까 5년 주기나 15년 주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주소가 변경됐다라든지 휴대폰 번호가 변경이 돼서 재가입 시기를 놓쳤는데 안내를 받지 못해서 재가입을 놓치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됐다라고 하면 꼭 보험사에 통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의료가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의료 기술이라든지 어떤 뭐 새로운 장비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는 게 너무 빨라요. 그쵸. 이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약관의 변화라든지 어떤 치료 내용의 변화, 그리고 보장 부분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부담을 느끼시진 않아도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은 보면 실손이 3년 갱신, 5년 갱신인데 지금은 1년 갱신이니까 너무 자주 갱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별로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조금씩 오르느냐 아니면 3년, 5년마다 팍팍 오르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내가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서 부담이 되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 뻔한데 이 실손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치료에 대한 보장은 조금 덜 받더라도 보험료를 조금 덜 낼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실손 전환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그래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실비를 바꾸든 아니면 유지하든 10일 이내에는 또 우리가 그 전에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연락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실비는 뭐 어쩔 수 없이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네. 다른 거 다 갱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갱신이 좀 괜찮은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우선은 이 갱신형 부분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가입할 때 싸서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비갱신형보다 더 비싸지는 시기는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갱신형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략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기본적인 보험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데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보장받고 싶다. 근데 나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 부분만 갱신으로 가입했다가 많이 오르면 그때는 해지를 해야지. 이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비갱신형이 좋은 거 다 아는데 내가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갱신형을 택할 것이다 라는 분들은 갱신형을 선택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혀 설명 듣지 못하고 오히려 얼마 안 오를 거야, 갱신해봤자 크게 오르지 않아 라는 설명을 듣고 잘 모르고 그냥 가입을 했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갱신됐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실손보험이 합쳐져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손보험을 그냥 단순히 나 이거 너무 많이 오르니까 해지해버릴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내 보험, 실손보험만 전환할 거야,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가진 보험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손보험만 전환을 하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갱신형들에 대한 어떤 방법을 좀 조언을 좀 구하던,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험을 상담을 받으셔야지 딱 한 부분만 놓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보험료 역전 시점이 오면 처음에 내가 싸게 가입했던 예. 부분이 아무 효과도 없이 결국은 난 돈을 더 내게 되네, 이런 어떤 좀 후회를 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갱신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상담을 디테일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의 보험료 조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훨씬 더 큰 보험료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갱신이신 분들도 많은 연락을 좀 주실 것 같고요. 보장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이 범위랄까 저희가 네. 체크해 봐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짧게 지나가서 못 보신 분들 많겠지만, 이분의 경우는 보험이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과 같이 조금 보장 범위가 작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그쵸.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든지 오히려 그거보다 보장을 더해주는 특약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이분은 실손보험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보험을 건드리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보장은 뇌출혈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적은 부분만 보장되는 부분이 있었고, 심장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급성심근경색증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협심증도 보장이 안 되고, 또 요즘 나와 있는 어떤 뇌혈관 질환 수술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같이 어떤 좀 스탠드 삽입술 같이 그런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보험인데, 갱신이다 보니까 지금 보험료만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보장되는 측면은 굉장히 적은, 그리고 요즘 나와 있는 수술비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장 부분도 굉장히 좁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현정훈 전문가님께서 강의해주신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예. 특약, 그리고 실손보험 다음으로 가장 범위가 넓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이 질병우유장애 특약도 보험 안에 보장이 없었단 말이죠. 또 등장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지금 나온 보험 좋은 거 알겠고, 내가 기존에 가진 보험 나쁜 것도 알겠고, 비싼 것도 알겠는데, 네. 내가 그동안 10년이 넘게 이 보험을 유지해 왔어. 10년 동안 낸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까워요. 부분들이 예. 있거든요. 아까운 건 저도 알겠고, 당연히 아까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체 보험이 90% 이상이 다 갱신형이거든요. 그러면 갱신형은 20년 납으로 처음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20년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세 만기면 100세까지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20년 납인 줄 알고 가입했겠지만 이분은 사실상 60년 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낸 게 아까우실 수는 있는데 10년 낸 게 아까워서 50년 동안 더 불합리한 보험을 계속해서 가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갱신형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분이 정말 20년만 내고 끝난다면 내가 그동안 12년 냈으니까 8년만 더 내면 되잖아 라는 생각에서 그 8년을 채우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분처럼 전부 다 갱신형인 상태에서는 12년을 냈건 19년을 냈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아까워하실 일이 아니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두 시청자분들의 연령대이기도 하거든요. 50대 여성분, 실비에 대한 걱정도 있으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이분은 그래도 이제 3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실손은 전환을 해서 단독 실손으로만 가져갈 수 있었고요. 네. 보험료도 굉장히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해지 보험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보험보다는 어떤 보장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하셨던 건 비갱신으로 해달라. 그리고 보장은 좀 적어도 좋으니 보험료를 낮춰달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이분이 처음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의 나이는 4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50대 후반, 이제 60대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해지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장을 더 좋은 수준으로 했을 때는 보험료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이 부분과 협의하에 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라든지 요양병원 입원 일당, 요즘 나와 있는 그런 특약도 추가를 해드렸고, 유사암은 오히려 늘어났고요. 질병우유장애는 없었는데 그 질병우유장애도 추가를 해드렸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만 돼 있던 범위 좁던 부분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같이 100% 되는 특약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을 추가해서 보장도 좀 늘려드렸고요. 요즘 나와 있는 수술비로 수술 범위도 훨씬 더 높여드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내고 있는 18만 7천 원, 그리고 앞으로 갱신되게 되면 20만 원이 넘어갈 걸로 예상 통지서를 받아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빼고 무해지 비갱신으로 하면서 앞으로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14만 원대에,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는 늘어났고, 그다음에 어떤 갱신에 대한 위험을 줄이면서 실손보험을 분리하면서도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줄여진 그런 보험료로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실비 카운트다운이 10일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실비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은 10일 안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예전에 가입한 실비라고 무조건 내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음 달에 나오는 실비가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내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실비를 비롯해서 제 보험이 너무 갱신돼요. 그런데 그동안 낸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래 전화번호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 했고요.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많은 궁금증들 바로 여기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5432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1종에서 8종 수술비가 있었는데, 이게 1에서 5종 수술비랑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한 궁금증 문의 주셨거든요. 자, 현정훈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그 1에서 8종 수술비가 나온 지가 약 이제 2달 정도 됐습니다. 일단 액면상으로 보면 1에서 5종보다 범위가 더 크네, 숫자가 더 늘어났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액면상으로 뭔가 더 늘어났다라는 건 맞는데요. 보장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1에서 5종처럼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넓어졌다. 예를 들면
1에서 5종은 시술 같은 부분이 보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신경 차단이라든지 흡인, 그러니까 주사기 같은 걸로 빼내는 것, 천자, 바늘 같은 걸로 찔러서 하는 수술들은 시술에 해당돼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됐는데요. 이 1에서 8종 수술비는 이러한 시술도 모두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1에서 5종은 수술이라는 정의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신체를 절단하거나 절제했을 때만 되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되는 데 반해서 이 1에서 8종은 수술을 정의가 아니라 수술 코드별로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술도 수술 코드가 있기 때문에 시술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1에서 5종에서 안 됐던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면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된 수술 또는 안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절개술이라든지 혈전 제거술까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수술이다. 그래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는 1에서 8종 수술 코드에 입각한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좋다 하는 수술비 보험도 보장마다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보장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제대로 가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도착을 했습니다. 4123님께서 무해지 보험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이게 좀 저렴하다고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은 해지 환급금이 중간에 없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냐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어떤 게 경제적으로 유리한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자, 민지용 전문가님, 경제적인 게 어떤 건지 정답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케이스마다 달라서요. 예를 들어 20년 납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17년, 18년 내다가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내가 가입하고 1, 2, 3년 이렇게 짧게 또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제적으로 뭐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이 잘 되어 있다면 중간에 해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내가 나중에 해지를 중간에 할 수도 있으니 보험을 비싸게 가입하겠다라는 분들은 또 그것조차도 불합리하게 느끼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해지 보험을 가입하는 거에 맞다고 보이고요. 가입할 때 조금 꼼꼼하게 가입하셔서 중간에 후회하시거나 해지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 외에도 정말로 나는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부득이한 일로 해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중간에 해지해서 해지환급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미 보험료를 30%에서 40% 정도를 싸게 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낸 보험료가 총 1,000만 원인데 중간에 해지해서 3, 400 돌려받을 거를 못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냈을 때는 이미 다른 보험이었으면 1,000만 원 낼 거를 600만 원, 700만 원만 내셨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할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무해지 보험을 가입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험을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니까요. 처음에 잘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보장으로 무해지 보험으로 저렴하게 선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 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욱더 풍부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